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의 연구기획팀장 홍성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날이 더워서 거기다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사실 힘드실 것 같아서 음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또 오늘 날이 조금 덥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오시는데 조금이나마 덜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업 설명회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회 시작하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 소개하고 공고 과제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해서 총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K멜로디 사업단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연합학습 기술을 활용해서 민감한 신약개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관 간 협력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ADMET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여 신약 개발의 가속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5년과 달라진 RFP 내용을 포함하여 26년도 신규 과제 모집 계획을 중점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사업 소개 및 신규 과제 공모 안내를 저희 사업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대형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거나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집과 같은 내용으로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설명은 사업 단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 단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넘겨주시면 되고 이게 밑으로 다음 장.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벌써 이제 3차년도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마 다 RFP는 보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어떤 팀을 같이 일하면 좋을지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RFP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문구가 다르면 헷갈리기 때문에 똑같은 걸 띄워놓고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올해 선정되는 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세부 과제는 2년 반씩 하기 때문에 올해 선정되는 팀이 뒤에 이제 산출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목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첫째는 연합학습이 동작하는지를 실증하는 목적이 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밑에 있는 ADMT 2층만이 아니고 이제 확산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확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ADME 예측이 아닌 다른 데도 연합학습이 필요한 곳이 매우 많죠. 아마 거의 모든 분야가 제 생각에는 연합학습을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자기 혼자 분석하는 데에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항상 모든 숙제, 해야 할 일은 다른 기관 거를 같이 합쳐야 할 일이 대부분 많이 남아있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그때는 연합학습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용적인,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음으로 실증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ADMET를 높이는 것 자체는 그게 다는 아니고 연합학습이 잘 동작한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ADMET의 주요 응용성은 승인하겠습니다. ADMET는 신약 개발에서 꼭 필요한 절차인 것이고 연합학습을 한 이유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과제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1과제 플랫폼, 그 다음에 데이터 공급 기관 20곳, 그리고 모델 개발팀 15개인데 올해 3차년도 5팀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체 실무위원회는 이제 선정된 다음에 이제 참가해서 운영되는 어떤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팀들이 있고 아마 이 모든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정보가 나와 있고 그래서 항상 이 틀이 데이터 오너 왼쪽에 있고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들이 서로 만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어떤 상품, 여기서는 AI 솔루션이 프로덕트죠.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지, 그 단독으로 돌아가는 모델을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 우리는 3세부 과제를 지금 이제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추진 전략은 그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포맷이 전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주로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합학습의 특징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지 않고 모델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데이터를 고쳐쓸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밖에 못 나오는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데이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데이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얘가 이상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이 잘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고, 흔히 얘를 표준화라고 하는데, 이게 표준화 그러면 좀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표준화라기보다는 그냥 프리 프로세싱이죠. 전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올해까지 3천년도까지 그 과정은 다 거쳐서 데이터 오너가 어떻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다 그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보고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래에 있는 3세부 과제를 보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플랫폼을 돌릴 때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서버도 돌고 클라이언트도 도는데, 참고로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20개 데이터 오너가 있는데, 그 중에 17개는 클라우드를 쓰고 3군데는 온프레미스로 장비를 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주로 AW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 개발 기관은 각 기관의 자체 장비를 활용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 클라우드를 쓰려면 뭔가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참가 기관이 일정 비율을 객출을 해서 클라우드를 같이 운영합니다. 이 클라우드는 공동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세부 과제는 계속 컴퓨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테스트용으로 계속 쓰는 거죠. 내가 모델을 올려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합학습을 하고 하는 그 용도로 쓰는 것이고, 내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 컴퓨팅 파워는, 이거는 3세부 과제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와서 이제 모델 개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합학습은 모든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모델 개발자예요. 모델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걸 돌려볼 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그 개요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요 사업 개요서, 이거는 RFP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 빠뜨렸는데, 제가 문서를 2개 설명드릴 거예요. RFP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지금은 RFP 가기 전에 컨셉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FP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초록색이 데이터 오너고, 데이터 오너는 성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ADMET, PK까지 나오는 데이터도 다양하죠. 오른쪽에 주황색이 여러분에 해당하는 모델 개발자가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모델을 서버로 올리면 그 서버에 있는 모델이 클라이언트에 가서 실행을 하고 파라미터만 가져오고, 그리고 서버에서 얘를 다시 어그리게이션하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이 작업을 몇 번 반복을 하면 글로벌 모델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이 연합학습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개발사는 이제 전정이 되어서 플랫폼을 다 만들었고, 데이터 보유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를 쓰기도 하고 온프레미스 장비를 쓰기도 해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여기 올려서 로컬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연합학습을 실행하는 그 장비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가 있고 온프레미스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디서 되든 실행이 되면 여러분은 모델을 검증할 수 있으니까. 3세부 과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용어 설명을 뒤에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초기 모델은 뭐냐면 아직 학습이 덜 된 모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모델을 만들 때는 데이터 오너가 미리 샘플 데이터를 다 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컬럼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모델을 만들려면 이 화합물은 공개 데이터가 있고 그걸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샘플 데이터와 공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초기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전처리 모듈을 붙이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모델을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좀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1번이 뭐냐면 어떤 태스크, 소위 말하면 모델을 만들지를 먼저 기획을 하는데, 우리는 ADMET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ADMET의 태스크가 많아요. 우리가 정리한 게 62개가 됩니다. 62개를 다 할 수도 있고 그중에 몇 개 집중해서 할 수도 있으면 좋아, 나는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1번 처음에 태스크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2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데이터나 또는 20개 기관이 내놓은 샘플 데이터는 각 기관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걸 보고 초기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초기 모델이 3번 클라이언트에 가서 공개는 안 되어 있지만 학습용으로 내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학습 데이터를 이제 연합학습에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한 데이터죠. 밖으로는 안 나가지만 이걸로 만든 모델을 로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로컬 모델은 20개가 생기겠죠. 그 20개 생긴 거를 4번 다 취합을 하면 글로벌 모델이 되고, 글로벌 모델을 가지고 5번 최적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6번 퍼스널라이제이션, 흔히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모델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그 데이터에 맞게 다시 파인 튜닝을 해요.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글로벌 모델이 성능이 항상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글로벌 모델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로 다시 한번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야 우리 데이터에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모델은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고 다시 그거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맞춤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이 3번보다가 3번 로컬 모델보다 글로벌 모델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이터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 글로벌 모델이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거죠. 자,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잘 정확히 이 용어를 사용해서 제안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이 세부 과제가 내놓은 데이터 중에 샘플 데이터는 공개하는 데이터고 학습 데이터는 공개가 안 되는 데이터고, 또 이 세부 과제가 자체적으로 검증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채점 데이터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여기서 개발한 모델을 예측에 썼을 때 좋은지 아닌지 채점할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세부 과제 입장에서는 공개 데이터를 주로 사용할 거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동작은 공개 데이터만 갖고도 만들 수가 있고 이미 많은 그 ADM 미팅의 일부 기능을 공개 데이터로 만들었지만 그 성능을 올리자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비공개 데이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3세부 과제가 따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3세부 과제도 실험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공개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모델 개발하는 데 쓰면 당연히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편의상 비공개 데이터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걸 다시 풀어 쓴 거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 모델, 로컬 모델, 글로벌 모델, 개인화 모델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루션에 이 차지하는 범위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로 임상 일상에서 나오는 PK 파라미터 예측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이 그림 아마 대략 이 그림은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통상은 우리가 인비트로, 인비보, 클리니컬 트라이얼 갈 때 이게 단계별로 진행된 건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다 한 번에 모아보자는 겁니다. 다 한 번에 모으니까 당연히 데이터도 상당히
멀티모덜 데이터겠죠. 그 똑같은 패턴의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분자 구조식이 들어갑니다. 통상은 모레큘 하나 넣으면 다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그거가 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실험 환경, 그런 옵션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왼쪽에 아래에 있는 노란색은 이번 과제의 범위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 분자와 실험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고, 그 왼쪽 아래에 있는 노란색은 미래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타겟 정보를 같이 넣으면 이 전체 프레임워크에 DTI죠. 드러그 타겟 인터랙션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의믹스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개인 정보를 넣으면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사람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제안서를 보면 이런 것도 하겠다고 제안한 데도 있어요. 우리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같이 넣으면 꼭 ADMET PK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드러그 인터랙션을 추가로 더해보겠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은 옵션 사항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 태스크를 저희가 62개를 정했고, 주요 태스크는 여기 써 있는 용어를 기왕이면 통일해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용어를 틀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PK는 인비버하고 휴먼하고 나눠져 있고, ADMET는 다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다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느냐? 첫 해에는 의욕적으로 다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어요. 난 62개의 목적 변수를 다 맞추겠다. 물론 모델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딥러닝 모델 만들면 목적 변수를 전부 다 만들면 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안하실 때는 62개를 목적 변수로 다 한다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대신 어디에 집중을 하면 그만큼 이제 그 영역은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제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독성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뭐 데이터를 더 갖고 있다든지 노하우가 있다고 하든지 뭐 해본 적이 있든지, 그건 여러분이 그 범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3세부 과제니까 우리가 2.5년씩 해서 이게 겹치게 되어 있는, 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선정을 할 때 그 뒤에 RFP에도 우리가 써놨는데, 그 3차년도에 선정되는 3차 선정팀이 1차나 2차 선정된 팀의 어떤 노하우를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놨습니다. 통상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 연구한 팀은 여기는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걸로 통상 상식은 그런데, 우리는 1차년도에 한 팀하고 어떤 형태로 같이 코어를 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해놨고,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레임워크는 엔비디아 플레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플레어 기준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 와서 보시고, 그리고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그 장비라고 해야 되나, 스펙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계속 AWS하고 빌려서 하고 있고, 온프레미스 장비 산데도 다 요거 이상이죠. 장비 스펙이 온프레미스 3군데 들어간데도 요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돌아가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무거운 모델을 만들면 안 돌아가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RFP인데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FP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작년하고 이제 같은 부분은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목적이 2가지라는 것하고, 그리고 올해 그 총 7.5억을 우리가 예산에 잡을 수가 있다는 것하고, 그 필수 내용은 이 과제는 다른 세부 과제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통상 과제하면 중간 보고 한 번 하고 결과 보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미팅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제약사 사람을 만나서 들어볼 일도 있고, 또 병원 사람하고 얘기할 일도 있고, 또 거꾸로 그 사람들은 소위 이제 모델이 필요한 사람은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미팅이 있어요. 미팅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우리가 강제로 하라고 안 해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스크도 62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첫 해에는 앞쪽을 주로 했습니다. ADM 그쪽 가지고 뒤로 갈수록 PK 쪽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범위를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부 과제에서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도구를 개발해야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사실은 데이터 전처리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최초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해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 정도는 전처리가 이미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모델에 따라서 전처리를 또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인풋이 전부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전처리 모듈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3세부 과제별로 스페시픽한 처리를 위한 전처리는 2세부 과제가 기본적으로 한 건 다 가르쳐 드릴 거지만 그거를 또 고칠 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서 배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표현형을 바꿀 건지 피처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주로 하는 일이 FAM이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밑에 별표하고 쳤습니다. 태스크를 뭘 할지 하는 걸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를 강조할 수 있는데 이건 오로지 심사위원 마음입니다. 심사위원이 볼 때 한 개만 잘한다고 그래도 괜찮아 보이면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좀 신빙성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많이 할지 적게 할지 여러분이 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PBPK라든지 주로 PK 쪽 파라미터가 1차년도에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가급적 이제 뒤쪽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앞에서 하는 실험은 임상 일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앞에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임상 일상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인 거니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뭔가 인풋을 넣었을 때 얘가 임상 일상을 무사히 통과할 것 같아. 이거를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중간 과정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중간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 변수가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임상 일상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1, 2차년도 때는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안한 팀이 그 앞쪽이라고 하면 인비트로 쪽을 많이 했는데 인비보나 또는 휴먼 PK 쪽을 잘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RFP에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제시해 주셔야 되냐면 현재 나와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는 이제 상용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런 거 대비 얼마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한번 써보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좋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평가 지표를 우리가 제시하고 왜냐하면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선 62개나 되기 때문에 62개 전체에서 가장 좋다. 이런 건 어느 누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2개의 태스크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이용의 편리성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로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성능을 2% 올렸다.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를 또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으냐면 그 FAM이라고 하는 우리가 솔루션을 지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더 사용성을 편리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능을 더 넣는다든지 해서 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추가로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얘를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상용화 내지는 이제 실용화할 때 어떤 기능들을 여기에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여기서부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사항을 항상 그렇지만 선택사항을 쓰면 아무래도 점수를 잘 받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다중 모델 융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과제는 특이하게도 10개, 여러분까지 15개의 모델 개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는 15개를 다 돌려보고 매일 좋은 걸 쓸 수는 없죠. 당연히 모델 앙상블이 필요합니다.
그럼 15개의 모델을 우리가 항상 머신러닝은 앙상블 모델을 통상 사용하죠. 실전에서. 그럼 그 앙상블 모델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제안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비슷한 태스크면 그냥 앙상블 하면 됩니다. 되게 좋아지는데 우리는 데이터가 다르고 목적 변수가 다르고 기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앙상블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모델을 섞어서 쓰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저 모델을 쓰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편의상 모델 페더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통상 페더레이션은 데이터 페더레이션을 말하죠.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섞어 쓰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기왕이면 모델도 15개나 되니까 이거를 잘 섞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제안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연구가 있으면 3차년도에는 좋겠다 하는 거고, 앙상블 참고 삼아. 앙상블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보팅 기법도 있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팅도 있고 모델 스태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여기 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어차피 요새는 그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요새 AI 그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매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바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성능이 상당히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뭐냐면 모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델을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쓰게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가장 좋은 답을 얻고 싶어 하니까. 물론 사용자한테 여러 개의 답을 보여주는 수도 있어요. 우리 그 통상 여러 개의 모델을 앙상블 할 때에도 평균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 보여주는 건 통상 어떤 때냐면 값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 모델이 똑같은 값을 주는지 들쑥날쑥한지를 보고 얘의 어떤 변동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답을 하나만 주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뭐 탑 5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얘네들이 얼마나 목적 변수가 퍼져 있는지 보여줄 수도 있고 여하간 여러분이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어떻게 앙상블해서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거를 잘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모델 페더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연합학습 집계 알고리즘인데 연합학습이 그 클라이언트가 전부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게 별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양한 데이터를 섞으면 섞을수록 무조건 성능은 좋게 돼 있어요. 근데 20개 기관이 굉장히 갖고 있는 데이터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A 쪽 데이터만 잔뜩 있고 여기는 동물 실험만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합하면 성능이 꼭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집계 알고리즘은 그 II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non-IIT 그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가 클라이언트별로 상이할 때에는 집계도 잘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끼리만 묶을 수도 있고 다른 건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물론 이것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과제에 참여하시면 그 기관의 데이터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데이터가 희소하기도 하고 레이블이 불균형하기도 하고 이질성이라고 하죠. 또 중간에 노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서 결국은 취합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 상황에 맞게 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좁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옵션이에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 목표는 지난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어떤 팸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등록, 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논문도 필요하죠. 연구 과제니까 매뉴얼 만들고 활용 방안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되고, 자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특기 사항은 자 우리가 TRL이 높지는 않아요. 원래 공지되어 있는 TRL이 앞쪽에 가보면 TRL이 얼마로 되어 있나? 5에서 8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8에서 끝내지 않고 상용화 사업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상품을 먼저 정했죠. 상품명까지 정했습니다. 팸이라고.
상품, 그러니까 상용화 과제는 아니지만 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델과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TRL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돌아가는 그 어떤 동작하는 어떤 솔루션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TRL 레벨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보다 높게 잡고 있고, 그 중간을 보시면 과제 수행 특기사항이 있는데 여러분이 개발한 모델이 다른 기관 모델하고 합쳐지거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모델이 이 세부과제 입장에서는 15개가 이렇게 랭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건데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통상 보면 항상 모든 데가 1등하고 모든 데가 꼴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모델은 여기서는 좋고 저기서는 안 좋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모델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하고 앙상블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합쳐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솔루션 개발은 각 기관이 자체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장비는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간다는 거고, 그리고 이 기술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 그 하기로 한 과제 범위 이외에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거는 IT 사업은 항상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소스 코드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스 코드는 공개는 안 합니다. 우리 사업단에만. 이건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도 가기 때문에 해킹 소프트웨어를 넣었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공개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이거를 공개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GitHub에 올릴 수 있는데 그럴 땐 우리하고 얘기하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소스 코드 제출이라는 의무가 있고 공개하실 수 있는데 공개할 때는 이제 우리하고 얘기하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혁신법을 따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기존 과제하고 같이 할 수 있다니까 뒤에 나오나? 자, 봅시다. 뒤에.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안 그래 구치려 하시나. 거기 보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딱 중간에 보면 연구 종료 예정 기관의 연구 성과를 활용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이라고 좀 애매한 문장이 하나 써 있죠. 이거의 취지는 뭐냐면 이 사업이 특이하게도 2.5년씩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선정된 기간은 올해 끝나요. 근데 그 기간은 2년 반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을 때인데 이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들어왔는데 남이 이만큼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끝날 때쯤에 과제가 끝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선정된 기간이 10개가 있겠죠. 첫 해에 선정된데 작년에 선정된데 여기하고 협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은 같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통상 못하기도 합니다. 한 번 했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걸 권장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게 좋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통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진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중복성은 여러분이 잘 쓰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또 그 연구 산출물로 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돼서 수행한 기관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 작업을 하실 수는 있는데 중복성은 확실히 여러분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를 다시 재탕해서 쓰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선이 아니라 평가단에서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런 문장을 쓴 이유는 기존에 수행했던 팀과 어떤 형식으로든지 협력해서 제안서를 쓸 수가 있다. 그 결과를 사용한다고 하든지 연구비를 적당히 나눈다 하건 알아서 쓰시는데 그거의 취지는 지난 3년간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하면 서로 좋을 것이다 하는 취지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산점을 드리거나 감점사항은 아니다. 오로지 평가위원이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 나오겠네라고 하면 가산을 받는 거고,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중복성 문제는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써줘야 될 겁니다. 전에 이 팀들이 이런 걸 했는데 우리랑 같이 할 때는 이런 걸 더 할 겁니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써줘야 될 것이라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 공동 연구기관으로 같이 지원을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여기가 좀 특이한데 이거는 우리 사업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 5년짜리인데 반직하니까 그 과거의 노하우를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다. 질문.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추가적인 가점이나 감점 뭐 이런 거는 없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이 기존에 참여했던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완성도 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 좋아질 거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그 가점 감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괜찮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참여했던 기관이 지금 새로 하는 이 어떤 내용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 중복성 문제를 빼고 당연히 잘 이렇게 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유리한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게 감점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게 좀 훨씬 그 유리해 보이는 어떤 경쟁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을 넣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넣은 건데 가산점 감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명시적으로 그걸 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사위원회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그걸 감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미 결과가 있는데 그럼 너희는 새로운 거 안 하고 앞에 팀을 그냥 갖다 쓸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연구 한 번 했는데 뭘 연구를 또 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가산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코어가 아주 잘 돼서 그 결과를 노하우를 잘 전수받고 할 텐데, 또 반대로 앞에 그 연구한 팀이 그 노하우를 100% 다 전달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가정은 우선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심사위원회에 따라서는 감점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자고, 우리가 그러면 굳이 이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되게 배제돼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풀어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은 그렇게 지원을 안 하시죠. 했던 과제 누가 또 냅니까? 이제 그 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었다 하는 정도지, 제 생각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글자 그대로 제안서 쓰시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여기가 좀 약간 처음 있는 문구라서 설명드리고, 자 이따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특기사항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점수는 통상적인 과제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기존 사업에 그 RFP도 아주 RFP가 이번 RFP에 기존 10개 팀이 뭐 했는지를 첨부를 하기도 했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행기관에 클릭을 하면 거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고 여러분이 아마 물어보면 다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당연히 기존 팀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존 과제와의 그 차별성이 있고, 당연히 뭐 이해도, 실현 가능성, 우수성 이런 게 있는데 그 맨 아래 보면 차별성도 있다는 걸 보시고, 당연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컨택은 우리가 어느 팀하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사업단에 주선해 주거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이 팀은 우리하고 굉장히 코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같이 제안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자 역량, 기관 역량, 가능성, 파급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배점은 뭐 통상적인 내용과 같고, 기술 성숙도는 우리 과제는 8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개념적으로 사업화 과제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62개는 여기 있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Q&A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3세부 입장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컨소시엄을 다 엮어서 참여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3세부 독립적으로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1세부, 2세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그 3세부도 기관 하나만 지원해도 됩니다. 꼭 3세부가 여러 팀 묶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세부, 2세부는 다 전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앞에 보여드렸던 이게 조금 제가 보니까 이전 그림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사업 설명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몇 개 공개된 영상에서 이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좀 공개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세부 기관이 저희 FDD 플랫폼이라는 것을 모두 현재 이제 초기 버전 이상으로 만든 상태고 현재 지금 그 연합학습이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테스트하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소유자들은 지금 ADMT PK 데이터를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지금 AI 모델 개발자분들은 요 FDD라는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모델을 탑재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태스크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모델이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과제 지원하실 때 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 서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그 구상을 하실 때는 한번 공개된 영상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풋과 어떤 아웃풋 그리고 저희 뭐 태스크들은 다 동일한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좀 공개를 직접 못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정한 포맷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2세부 기관의 연구 성과 같은 거여서 결국에는 사업에 참여를 하셔야지 디테일한 포맷과 데이터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그제서야 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한 공개된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플랫폼의 동작 방식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좀 더블 체크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그 말씀하신 게 지금 2.5년 지나가지고 이제 인풋 데이터가 어느 정도 다 전처리 과정은 다 수립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인풋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해졌을까요? 지금 태스크가 네. 62개인데 네, 거의 다 정해졌고 말씀드린 대로 PK 쪽에 네, PK가 일부 확정이 안 된 게 있는데 네.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제 계획서 쓰는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그 공개드린 그 주요 태스크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포맷으로 만든 내용들입니다. 62개의 태스크들이 실제로 저희가 그 형태 그런 아웃풋들을 낼 수 있게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는 스마일스를 기본적으로 인풋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태스크들의 Y 값을 예측을 하도록 지금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엑셀로 다 공급이 되고 있는 형태 네.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아웃풋은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인풋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의존적이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PK 파라미터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간 기능 이상이 있다라던가 뭐 신기능 이상이 있다라던가 이러한 정보는 저희가 쓸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가 일단 어떻게 테이블 만들었냐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것은 다 집어넣습니다. 컬럼에. 그러니까 어떤 컬럼은 비어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 실험을 안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컬럼 빠졌겠지만 일단 마스터 테이블은 전부 다 담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는 테이블 구조로 만드는 작업까지는 한 셈이에요. 그 말씀하신 부분 아마 휴먼 쪽 얘기 병원 데이터 쪽일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 그래도 이제 병원 연구자분들이 그걸 다 고려하시고 간기능
신기능 장애 여부 이런 것들도 저희 데이터에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코드까지 같이 약물 코드하고 스마일스 코드가 있다면 스마일스 코드까지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 과제에서 아주 적극적이어서 그 데이터를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과제에서 잘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 여러 가지 옵션 정보들을 이제 가급적 뭐라고 해야 되나 협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자, 질문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명쾌하니까 여러분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단에 혹시 이제 그 제안서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기존에 하는 팀들한테 그러니까 1이든 2든 3이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서로 글자 그대로 연합학습이라는 게 협력하자는 취지가 이게 깔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3세부 과제 간에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우리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질문이 더 없으면 마칠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잘 이해하신 걸로 보고 사업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